오늘은 쿠팡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테무와 알리바바입니다. 테무에서 쇼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격 정말 엽기적으로 저렴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보다 더 저렴하죠. 물론 제품의 품질까지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쓰고 버린다라는 느낌으로 테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쿠팡 주식은 괜찮을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일까요? 신문 기사들 중에는 테무를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공포 마케팅이 보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짝퉁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쿠팡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 유효할까요? 당위성 말고요. 문득 미국의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조시설을 미국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도 머리를 스치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한국의 수출이 역풍을 맞지는 않을까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역 분쟁은 결코 달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쿠팡의 경쟁력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양대 쇼핑몰이라 하면 네이버 쇼핑과 쿠팡인데 네이버는 중개 판매에 포커스를 뒀죠.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모델, 그러면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데이터,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라는 시스템도 도입을 했습니다. 쿠팡이 1위에 오른 배경에는 저가도 있었겠습니다만 더 큰 것은 로켓 배송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위 쇼핑몰이 되었어요. 가격이란 요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지는 않지만 저가 경쟁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쿠팡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데서 더 싼 걸 알지만 쿠팡이 훨씬 편안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곳보다 만족스러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가격만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쿠팡이 위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쿠팡이 안전한 건 아니죠. 로켓 배송만으로 테무를 이길 수 있다? 최근 알리가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알리도 로켓 배송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동일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 기업의 투자를 막는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고 투자할 때 어떤 역풍을 맞을 수 있을까? 그래서 쿠팡도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쿠팡은 계획을 세우는 회사가 아니라고 해요.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결정을 해나간다고 합니다. 쿠팡은 분명 미국의 아마존을 보고 있을 거예요. 테무는 알리는 우리나라만 진출한 것이 아니거든요. 미국도 진출을 했죠. 그럼 아마존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마존은 쇼핑몰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쇼핑을 위해서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도 인수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마존이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은 AWS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죠. 아마존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생각하고 쇼핑몰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위해서 서버를 늘려놨는데 평상시에 서버가 놀더라. 이 노는 서버를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IT 기술을 클라우드에 쏟아 부은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쿠팡의 경우 명품 쇼핑몰이라고 하는 팟패치를 인수를 했어요. 말이 많았어요. 다 망한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쿠팡이 새로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기는 해요. 쿠팡이 팟패치를 인수한 이유는 객단가를 높이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MAU를 늘리는, 다시 얘기해서 회원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쿠팡은 최근 쿠팡 이츠의 배달비를 없애겠다고 선언했어요. 와우 회원에게만. 그리고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한 명의 배달원이 나에게만 오게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는 여전히 배달비를 내야 돼요. 그러면 쿠팡 이츠는 무엇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가서 사 먹으면 4만 원인데 배달 가격은 4만 2천 원인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금방 들통이 나고 기업 이미지에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다면 쿠팡은 장기적으로 그러한 꼼수를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를 비교해 놓은 저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코스트코는
제품의 마진을 적게 붙여요. 그래서 저렴하다고 느끼고요. 실제로도 저렴합니다. 대부분. 물론 월마트 등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은 가격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코스트코 제품의 가격이 저렴해요. 코스트코의 전략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코스트코는 제품의 마진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연회비로 다시해서 구독료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접근이 다른 거죠. 쿠팡도 와우 회원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현상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배달비를 받지 않아도 회비만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B2B 구독 경제를 하고 있는 거죠. 코스트코는 B2C 구독 경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쿠팡이 아마존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물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경쟁이 치열해져 있는 레드오션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쇼핑의 강자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코스트코와 같은 전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구독 경제가 보다 의미 있는 수입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쿠팡이 대만에 진출했습니다. 당연히 물류 시스템을 깔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대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대만에서 쿠팡이 자국 내 기업이 아니란 이유로 영업에 불이익을 준다면 어떨까요? 미국은 틱톡을 몰아내려 하고 있죠. 중국 기업이란 이유로. 그래서 미중 간에는 무역 갈등이 있고요. 미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왔죠. 쿠팡이 해외로도 진출하면서 MAU를 계속 늘릴 수 있다면 또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광고 수입일 것입니다. 이미 아마존이 보여준 것이죠. 과거의 광고라고 하면 포탈 또는 SNS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SNS나 검색 엔진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모두 느끼시겠지만 나랑 관계없는 광고가 계속 뜨는 것이 불편하죠. 하지만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쇼핑을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점원이 와서 추천을 한다면 불편할지 몰라도 화면에 추천이 뜨는 것은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광고를 해야 되는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글이나 메타보다 아마존이 훨씬 광고 효과가 좋은 플랫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존은 미국 내에서 광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쿠팡의 전략이 만약 회원을 늘리고 그리고 적당한 연회비를 받는 것이라면 광고 시장에서도 굉장한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네이버도 네이버 쇼핑이 있기 때문에 광고 시장을 휩쓸 수 있었거든요. 쿠팡은 이미 양질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쇼핑을 하는 회원이니까요. 포털 사이트 또는 SNS의 회원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들은 회비까지 내고 있어요. 최근 메타에서 구독료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한 저항감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쿠팡의 와우 회원들의 구독료 지불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쿠팡이 와우 회원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 서비스를 통해서 회원들을 더 잘 묶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쿠팡 주식을 보유해도 되느냐라는 포인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쿠팡 와우 회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쿠팡이 와우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매력적인가? 이 부분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쿠팡 플레이의 미래도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